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귀경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차량 정체는 오후 3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오늘 임시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취한 채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우민 선수가 수영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태환 선수에 이어 13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는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언급하며 어떤 집단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협은 15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설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힌 뒤입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80% 넘게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결국 의대 증원은 무산됐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현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 협의는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설문조사 결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86.5%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 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포함해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협도 오는 목요일 시도 단위 궐기대회를 열고 주말쯤엔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호합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의협과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설 당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취 상태로 잠든 3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연휴 중엔 화재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설날 당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선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 남성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시신 옆에서 잠들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사찰 건물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횡령산에 있는 사찰 기봉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건물 2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초를 켰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7시쯤 경기도 파주시 가막산에 있는 법륜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사찰 본당은 전부 불에 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부터는 정치권의 공천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설 연휴 일단 이슈는 제3지대 개혁신당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 전격 통합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란 점 분명히 한 겁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통합 발표 이틀 만에 회동한 제3지대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공식적인 첫 결정으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정당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그러한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다. 개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 등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일 첫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엔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구체적인 공천과 공약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기존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일부는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개혁신당 당직자들은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개혁신당이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선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더 많은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4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67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 피난민들이 연일 폭격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라파를 공습 중이고 지난 9일 44명에 이어 10일엔 25명의 피난민이 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라파 군사 공격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에 그러면 전쟁의 지잔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86%가 역대 최고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나서서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LBC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81세 현역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 86%가 재선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73%가 바이든의 나이를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은 답변은 74%였지만 이번엔 90% 선까지 높아졌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 8일 특검 보고서에 등장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란 표현입니다. 바이든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ve become president. 그러나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까지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잘못 말하며 우려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As you know, initially the president of Mexico, Sisi, did not want to open up the gate. 오히려 혹을 붙여버린 긴급 회견이 먹히지 않자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나섰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검의 보고서에 대해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그는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하는 81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낙태 문제를 제외한 국경, 범죄, 경제, 물가 등 사실상 전 영역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잘 대응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한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우리나라를 뜬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축구 팬들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역대 최고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축구 대표팀.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아시안컵에 출전했지만 4강전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클린스만 감독은 미소를 보였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eah,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Europe to visit. 그런데 예고보다 앞서 이미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주말 거주지인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국내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귀국 일정은 미정입니다. 축구협회는 설 연휴 이후 전력 강화위원회를 엽니다. 아시안컵을 돌아보고 대표팀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참여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 시작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요구 목소리는 정치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방송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수로서는 탁월할지 모르나 감독으로서는 빵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축구협회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준결승까지 진출한 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우민 선수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도하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우민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1초 이상 앞당긴 3분 42초 71로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2007년과 2011년 박태환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온라인에선 어떤 뉴스가 화제가 됐을까요? 화제가 된 뉴스부터 화제가 될 뉴스까지 전해드리는 소셜픽입니다. 연휴에는 늘 극장가가 붐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엔 대작 영화가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틈새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입니다. 주로 50대 이상 관객들이 영화의 흥행을 이끌고 있고 누적 관객 수가 24만 명을 넘겼고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올랐습니다. 북한은 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6.25 남침도 한 거 아니에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전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영화는 주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담았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들이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는 나토를 저격한 이 말이 유럽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바이든을 지지했던 탑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테일러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 나 트럼프를 저버릴 리가 없다며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날 지지 안 하겠지만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에 나서는 테일러와 그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를 함께 저격한 셈인데요. 테일러가 슈퍼볼에 참석하는 걸 보고 이어진 설왕설래에 또 다른 탑스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K리그 선수가 된 제시 린가드가 FC 서울 입단 이후 첫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 린가드는 김기동 감독과 주장 기성용 등 FC 서울 선수들과 첫 만남도 가졌는데요. 설날에 윷놀이도 함께 즐기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 여러 차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완전 좋아. 머리말이 잘하는데. 팬들은 린가드 영상을 1일 1 업로드해달라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린가드의 첫인사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Jesse Lingard. It's going to be different for me, different challenge, you know, new culture. But I will embrace the culture. As long as we're a team, you know, we can do big things.
지금 보시는 것이 무려 500억 원어치의 돈으로 쌓은 탑입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벌어들인 검은 돈입니다. 이들은 담당 검사를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수사에 대비했는데 집요한 수사 끝에 범죄 수익의 97%를 박탈했습니다. 치열했던 수사 과정을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만 원권 현금이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오션 뷰를 자랑하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불법 도박 사이트 돈세탁 총책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다발 개수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저희가 세본 건데요. 500억 원은 훨씬 더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들은 기업형 돈세탁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수백 개 대포 통장으로 들어오면 월급을 받는 인출책들이 전국 각지의 ATM기를 돌며 매일 현금 6억 원을 뽑아 돈세탁 총책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아니면 그 자금 세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해서 나온 거였어요. 내가 돈을 제대로 줬습니다 라고 인증샷을 찍었던 것을. 처음 보고 조작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 초기 확보된 사진 한 장에 수사팀도 들썩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형사처벌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게 한다 하더라도 밖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게 형사처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잡아야지라는 생각했죠. 수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넘쳐나는 현금을 슈퍼카를 사고 팔고 각종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서 세탁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3억 안 돼. 근데 평당 계산이 시간 좀 안 돼. 전국 여러 곳에 점포가 있는 타이어 회사를 140억 원에 사들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돌릴 때 전달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와이프한테 갔다가 그 돈이 쭉 여러 번 계좌에서 돌다가 나중에 다시 또 자기 부동산 사는데 오기도 하고. 이 과정엔 해외 총책의 아버지, 돈세탁 총책의 부인과 장모, 자금 관리책의 아버지 등 가족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수사팀은 1년 동안 450여 개 계좌를 분석하며 압수와 추징 보전을 거듭했습니다. 피카소나 백남준, 이우환 작가 등의 고가 미술품과 화려한 명품들을 차례차례 찾아냈습니다. 하나라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주인검사실에서 그 수사팀이 다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자기네들 숨겨놓은 자산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상황들이. 돈세탁 조직도 순순히 당하진 않았습니다. 수사 초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초고가 슈퍼카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이 차가 이제 시가가 한 45억 정도 된다고 하는 부가티 시론입니다. 지금 페라리 2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시가가 한 2, 3억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인 이름으로 서울 오피스텔을 빌린 다음에 주차장에 이제 스퍼카 3대를 보관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압수를 한 거였거든요. 검찰이 핵심 조직원을 소환하자 대담하게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쫓던 담당 검사의 인사 시기를 수소문해 대응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검사 인사 2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외에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법무법인을 4곳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떠나기 전에 다 모든 걸 검거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담당 검사 개인 사정으로 인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고 결국 집요한 수사 끝에 돈세탁 총책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번 이제 검찰 인사에서 제 이름이 명단이 없어서 아마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수사팀이 특정한 범죄 수익이 550억 원, 그중 97%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범죄 조직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도박 장소 개설이나 범죄 수익 은닉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범죄로 저희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이 친구를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7년 6월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형을 받고 그 은닉한 범죄 수익으로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관 범죄 금액에 차등을 둬서 그거에 맞춰서 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실제 이번 사건은 이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부터 적발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조직을 총괄했던 운영 총책이 5년 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직원들은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면서 급격하게 범죄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해외 총책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 조력을 계속 해주면서 뒤를 봐줬죠. 형을 얼마 안 살고 아니면 쉽게 풀려나기도 했었고요. 2022년 불법 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처음 102조를 넘겼고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박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등 처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선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적발됐지만 주범이 1심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다단계 돈 세탁을 거치다 보니 전체 자금 운영 규모를 특정하는 것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운영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해외에서 계속 버텨봤자 범죄 사실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저희는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자진 귀국하셔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진 귀경 차량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도로교통공사를 연결해 지금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고속도로 상황은 수월합니다. 다만 오전 10시쯤부터 귀경 차량들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시간 동안 정체는 계속 길어지겠고 특히 오후 3시와 4시 사이 고속도로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저녁을 드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정체는 논산 천안선 위로 이어지는데요. 아직은 주춤하는 정도지만 정안 일대에서 3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아직 경부고속도로 충청권 상황은 천안이나 청주 주변도 수월합니다. 연휴 기간 버스 전용 차로제는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까지 시행되는데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구간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영동선 상황도 지금은 용인 부근 포함해서 전 구간 수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대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땐 마스크 꼭 쓰는 게 좋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